일단 저번 시간이 꽤 오래전이죠?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상용 로그를 배워봤었고요. 뭐 딴 거 없이 그냥 로그 기본 계산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일단은 어차피 그 예전에 지표 가수라 불렀던 거, 그러니까 자릿수 구하기, 뭐 최고 자리 숫자 구하기 이런 거는 이제 그거가 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본적인 로그 계산만 할 줄 알면 됩니다. 44페이지에 있는 3-6번. 이거 하고 나서 4단원 함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예전 기출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2016년도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그때쯤 기출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떤 산업에서 노동력의 투입량, 자본의 투입량, 그리고 산업의 생산량 그 셋 사이의 관계식이 다음과 같다는 걸 주고 난 뒤 2016년도 노동과 자본 투입량을 2003년도와 비교하여 몇 배 더 투입했다. 그랬더니 산업 생산량도 몇 배가 더 증가했다. 라는 값을 준 뒤 알파라고 하는 상수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관계식이 하나 있는데요. 관계식이 그렇죠. Z는 2x의 알파제곱 y의 1 빼기 알파제곱. 각각의 문자가 의미하는 게 여기는 이제 노동의 투입량, 노동. y는 자본의 투입량, 자본. 그랬을 때 산업의 생산량. 이건 이제 개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이해 가죠? 얼마다, 1.3이다, 5.8이다, 각 대입만 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문제 보면은 2003년도와 2016년도 두 개, 2003년도와 2016년도 이 두 개에 대해서 각각 얘네들을 얼마큼 투자했는지가 대충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더 많이 투자했어요. 그렇죠? 2003년도보다 2배, 4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동 같은 경우는 2003년도 양을 X라고 본다면은요. 2016년도는 노동을 지금 2배 더 투입한 거죠. 지금 문제 보면. 그렇죠? EX가 될 거고요. 2003년도의 자본 투입량을 Y라고 본다면은 2016년도는 자본을 4배 더 투입한다 그랬으니까 4Y가 돼요. 이해 가죠? 그 다음에 생산량 같은 경우도 2003년도의 생산량을 만약에 내가 Z라고 하면요. 2.5배이다라고 했으니까 2.5Z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건 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일단 기준을 2003년도를 기준 잡아서 2016년도는 뭐 2배다, 4배다, 2.5배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2003년도에 이 생산량, 노동, 자본량을 대입해도 이 식은 만족해야 되고, 그렇지? 2016년도 기준으로 이 세 개의 문자를 대입해도 식은 만족해야 되므로 연립하면 식이 두 개가 나오겠죠? 대입하면, 그렇죠? 첫 번째 거 대입하면 요 식 그대로고요. 문자를 그대로 표현했으니까 이 식 그대로 나올 거고. 두 번째 거 대입하면 뭐가 나오겠어? 좌변은 2.5Z, 그렇지? 우변은 2 곱하기 x의 알파 제곱. 여기가 실제로 노동량의 값이니까 노동값이 2x로 띄었고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모모의 1 빼기 알파 제곱. 요 y 자리에는 이제 자본량이죠. 4y를 이렇게 대입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식은 이제 2003년도 때문에 성립하는 식이고, 그렇지? 이 식은 2016년도로 만든 식인데 두 식을 적당하게 연립하여 알파를 구하시라는 문제예요. 이해 가죠? 저 식 다시 한번 써볼까요? Z는 2 곱하기 x의 알파 제곱 y의 1 빼기 알파 제곱. 두 식을 연립하여 알파를 구하시오. 연립을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기술이 바로 이제 변변 더한다, 변변 뺀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대입법을 쓸 수도 있어요. Z에다 이거 이렇게 대입하자 할 수도 있는데요. 변변 더한다, 변변 뺀다, 변변 곱한다, 혹은 변변 나눈다 같은 스킬을 쓰면요 의외로 간단하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식을 변변 나눌게요. 다시 말해서 Z분의 2.5Z가 좌변.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좌변 같은 경우는 얼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2.5죠? 이해 가죠? 우변 같은 경우는 이제 2 약분 되고요.
x 알파 제곱도 약분되죠? x 알파 제곱. 이것도 이제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알파 제곱과 x 알파 제곱인데 x 알파 제곱도 약분돼요. 뭐만 남죠? 2의 알파 제곱만 남네요. 이렇게 그렇죠. 같은 방식으로 y 같은 경우도 y 1 빼기 알파 제곱인데 이것도 y 1 빼기 알파 제곱 나오네. 약분되면은 4의 1 빼기 알파 제곱만 남겠죠? 준식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죠? 무슨 말이에요? 사실 요 다음 단계부터는 이제 지수방정식이라는 이름 들어가서 요 다음 단원, 다다음 단원이구나. 다다음 단원. 6단원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5단원이구나. 5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배워도 상관없겠죠. 현재로서는. 요 식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우변 같은 경우는 이게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4의 1 빼기 알파 제곱을 4 곱하기 4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볼 수 있어요. 이거 이해가죠? 이해가요? 얘네들은 알파 제곱들이고 이건 상수잖아요. 이 4를 없애는 방법은 양변은 4씩 나누면 되는 거고, 그치? 2분의 5가 사실 얼마죠 이게? 10분의 25도 되겠지만 2.5가 2분의 5 아닌가요 이게? 그쵸? 요 식을 양변을 4씩 나누자. 그럼 뭐가 되겠어 이쪽은? 8분의 5네, 그치? 2의 알파 제곱과 4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쓸 수도 있겠죠? 이해가죠? 이게 2의 알파 제곱과 4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4분의 1의 알파 제곱 아닌가요, 이거? 네. 이해가요? 결국 이거는 둘 다 알파 제곱이니까 뭐가 돼? 지수법칙에서 다음과 같이 바뀌죠? 이해가죠?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한 게 뭐라는 얘기냐면,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한 게 좌변은 8분의 5고요. 우변이 보다시피 2분의 1의 알파 제곱이 돼요.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한 게. 이해갑니까? 어쨌든 내용은 이거예요. 어떤 적당한 주어진 관계식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녹화 중이에요. 잘 이렇게 피해 가세요. 안 피해 가도 돼요. 그래서 잠깐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고 가도 돼요. 조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찍을 수도 있어. 이렇게 돌려가지고. 현장 고발. 학원에 실패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영상 가서 찍어주는 거죠. 어머님 여기 한번 들어와 보세요. 몇 분 몇 초를 봐보세요. 응? 졸지 마! 이해가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관계식이 있고 상황이 글로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그 장황한 설명을 보고 수식을 이렇게 두 개 만들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구하라는 값을 이제 알파라고 구하라. 그 알파 말고 나머지 문자를 다 소거해야 되거든요.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소거하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인 변변 나눗셈을 이용해서 만들어내서 그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한 식 하나 만듭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여러분은 이거를 풀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여기부터가 이제 약간 다음 단어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수방정식. 어떻게 풀 건데. 이쪽 밑은 2예요. 이것도 뭐 정확히 보면은 2분의 1이겠지만 이걸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어쨌든 밑은 2인데요. 얘는 밑이 2가 아니죠. 밑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푸느냐라고 해서 양변에 로그를 씌운다 이런 걸 배워요. 그냥 잘 모르겠고 일단 로그를 씌워볼까요? 여기다 로그 씌우면 어떻게 바뀔까요? 상형 로그. 좌변은 로그 8분의 5고요. 우변은 로그 2분의 1의 알파 제곱인데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요거 계산하는 방법 기억나는 거였는데 로그 8분의 5입니다. 로그 5 빼기 로그 8 기억나요? 알파에 로그 2분의 1 요거 마이너스 로그 2인 거 혹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할게요.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이렇게. 그쵸? 마이너스 1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수 나가기.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자, 요거 3로그 2. 이것도 이해가요?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그치? 마이너스 앞으로 이렇게 빼자. 얘는 어쩔? 이것도 배웠습니다. 상형 로그에서 로그 5 구하는 방법 뭐였죠? 5가 2분의 10이므로 어떻게 쓸 수 있다? 로그 10 빼기 로그 2 그게 1 빼기 로그 2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1 빼기 로그 2 얘는 얘고
얘는 얘고. 그럼 뭐야 이제? 문제에 나와. 로그 2가 얼마라고 했어? 0.3이래요. 0.3 넣고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다. 그러면 뭐야? 알파가 나오겠네요. 이해 가요? 이게 얼마니? 1에서 0.3 한 번, 0.3 세 번, 0.3 총 4번이야. 그치? 1.1을 빼는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0.3 알파네. 맞아 이거? 그러네. 쓸데가 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0.2가 마이너스 0.3 알파랑 같은 거. 알파는 얼마 하면은 3분의 1이 나오겠죠. 이해가요? 네. 뭐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그냥 대입하자, 연립하자까지는 로그랑 관계 없는 거고, 그치? 준식을 정리하자는 사실 지수 쪽에서 했던 얘기고, 로그는 이걸 구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제 못 푸는, 이거는 못 푸니까 양변의 로그를 잡자. 여기서부터 로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서 뭐 요거 부분만 복습하면 되겠고요, 여러분. 이해가죠? 조지 말라니까 또 줘라. 나도 오늘 피곤해. 야, 나 지금 피곤한데 지금 커피를 지금 벌써 이만큼 먹었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상용 로그 끝났고 연습 문제 풀이 해보시고 다음 시간 토요일 일요일 날 토요일은 절반은 자기스토리 풀이 일요일에 절반은 연습 문제 풀이 할게요. 정석 알겠죠? 그러니까 풀어보세요. 오늘의 메인은 47페이지부터 있는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 이게 어떻게 보면 지수 로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함수를 이해하면 방정식과 부등식까지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함수가 나오면은 예전 내용도 복습이 돼요. 예를 들어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함수 이 파트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도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요. 47페이지에 있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함수의 기본 모델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차 함수 맨 첫 시간에 배우는 거 이게 1차 함수야를 그리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얘를 그리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된 얘를 그렸어요. 기억나요? 중2 때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그린단 말이에요. 중3 때는 또 뭘 배웠죠? 2차 함수를 배우는데 2차 함수도 처음부터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니잖아. 처음엔 얘부터 배워요. 얘를 어떻게 배우는데요? 점 찍는 거부터 배우죠. 그리고 나서 확장해서 이제 뭘 배워요? 이렇게 계수가 생기는 걸 배워요. 톡이 바뀌는 걸 배우죠. 그리고 나서 평행이동을 배운단 말이죠. 뭐 이렇게 X방향으로 평행이동하고 Y방향 평행이동하는 거 배우고 마지막에는 일반형을 배우죠. 일반형 같은 경우는 일반형을 배우고 나서 실제로는 이걸 이렇게 역으로 고치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표준형을. 그치? 기억나요? 여러분 이번 이제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뭐다? 유리함수, 무리함수잖아. 그치?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인 게 유리함수 맨 처음 뭐부터 배워? x분의 k부터 배워요. 무리함수도 y는 루트 x부터 배워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실수비하는 걸 배우고 평행이동하는 걸 배운단 말이죠. 항상 똑같아요. 마찬가지인 게 지수함수의 기본 모델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이런 식의 기본 모델. 기본 모델은 뭔데? y는 a의 x제곱꼴입니다. x라는 변수는 지수에 있고요. 그 값을 y로 놓은 값. 이걸 지수함수 기본 모델로 보는 거고,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게 뭔지 보이죠? 이거 이제 평행이동도 하고 이것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지수함수는 어떤 꼴? y는 a의 x제곱꼴. 오해하지 말라고 얘들아. y는 2의 x제곱. 이건 지수함수고요. y는 x의 제곱. 이건 다항함수예요. 그쵸? 이건 다항함수고 이건 지수함수입니다. 뭐라고요? 지수에 변수 x가 있는 거예요. 그쵸? 지수에 변수 x가 있는 함수가 지수함수인 거죠. 이건 다항함수라고. 이해가지? 이 꼴을 이제 그려보겠다는 거고, 너무 막연하니까 간단한 예 중에 하나인 아까 방금 들었던 거고, y는 2x제곱 얘를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그리는 방법, 여러분이 이 초반에 기본 모델을 그릴 때는 요령이 없어요. 뭐합니까? 점을 일일이 찾아서 그걸 찍어서 연결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표를 만약에 그린다고 치면은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대충 들으세요. x에 0 넣으면 y 1 나오는 거 이해 가요? 2에 0제곱은 1이니까. 그쵸? x에 1을 넣으면 2, 2를 넣으면 4, 3을 넣으면 8 나와요. 2의 세제곱은 8. 근데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1 같은 거 음수를 넣으면 이건 역수란 말이에요. 그쵸?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 얘의 역수예요.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얘의 역수, 4분의 1. 마이너스 3제곱은 얘의 역수, 8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0.5 같은 것도 정의가 가능해요. 그쵸? x가 0.5를 대입한다. 2분의 1, 무슨 뜻이야? 2의 2분의 1제곱, 뭔 뜻이야? 루트의 뜻이잖아. 그치? 1.414, 그치? 요걸 때의 값은 1.414. 이해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사이 값들도 우리가 앞서 정의했던 방식. 앞서 뭘 정의했다고? 우리가 a의 n분의 m제곱을 이렇게 정의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것을 어떤 뜻인지도 해봤고요. am의 am제곱의 n제곱근 이런 식으로.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맞춰서 점을 하나하나씩 찍는 거고요. 여러분은 뭐 구체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걸 나타냈더니 0,1이다, 뭐 1,2다, 2,4다, 3,8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이다, 마이너스 2일 때 4분의 1이다, 마이너스 3이면 8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 값들에 해당하는 또 사이사이 점들이 있을 것이다. 그 점들을 모조리 연결하니까 어떤 모양이더라? 이렇게 급경사로 올라가는 그래프. 이해가요? 왼쪽은요 천천히 하강하는 그래프가 나와요. 이해가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한 칸 갈 때마다 두 배씩 뛰고요. 왼쪽으로는 한 칸 갈 때마다 반씩 내려옵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 그래프가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 그리고 났더니 이제 어떤 성질이 있을까? 그러니까 유사해. 보다시피 니들 유리함수도 마찬가지. 유리함수 점 하나씩 찍어봤고요. 부드럽게 연결해 봤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일반화시켰단 말이에요. 뭐 분자가 양수일 때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요. 뭐 점근선이 x는 0과 y는 0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화시켰다는 거지. 마찬가지야. 지수함수가 이렇게 나왔다면은 요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의요. 그래프는 얼마만큼 그려질까라는 거죠. 정의요. 그래프는 얼마만큼 그려지는가. 좌우로는 얼마만큼 그려진가. 그래프가. 좌우로는 왼쪽으로도 무한히, 오른쪽으로도 무한히 그려지기 때문에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이해가요? 좌우로는 끝도 없이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이거. 그럼 치역은요? 위아래로는 얼마만큼 그려지냐라고 하는 건데, 보다시피 이 아래쪽은 그려지지 않죠. 이쪽으로만 그려지죠. 그래서 양수인 좌표들만 그려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한번 해봤어요. 미치기 양수고 보도 조금 나오면 다 양수만 나와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어? 왜 양수만 나오는지는? 안 할게요. 미안해요. 자, 그리고 이제 유리함수도 비슷한데요. 점근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게 그래프를 아무리 그려도 어떤 선에 닿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선에 점점 더 가까워지죠. 아까보다 조금 더 가까워지고 미래에는 조금 더 가까워지고. 무슨 얘기야? 이게 보다시피 왼쪽으로 한 칸씩 갈 때마다 그 높이의 절반, 그 높이의 절반으로 갈 뿐 절대 닿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돼요? 이 x축이 점근선이 되는데요. 뭐 x축을 다른 말로 y는 0으로 부르는 건 이해가죠? 점근선의 방정식. 그러면 이제 y는 0이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는 x축이죠. AKA가 뭐야 그냥?
이거 있지 않냐? 영어 약자 중에? 몰라. 다른 말로는 X축이 되죠. 그러니까 이해 가죠? 근데 이것만 하지 말고요. 사실 이런 거는 그냥 한 번만 읽어봐도 다 아는 것들일 거예요. 그쵸? 실전에 들어가면은 이제 좀 유용하게 써먹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실전용으로. 실전용으로 이제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실전용으로는요. 첫 번째, 이 그래프는 무조건 0,1을 지난다. 일단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이라는 저 방금 그렸던 이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다시 이 그래프를 y축에 대칭하겠다. 자, 식으로는 오히려 더 편할걸요? 식이? 그치? 왜냐면 식은 이런 거 나오면 평행 이동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 배웠어? x 대신에 뭐 대입하고 x 빼기 3 대입하고 그치? y 대신에 뭐 대입한다고? y 더하기 1을 대입한다고 배웠을 거야. 그치? y축 대칭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한다고 배웠지? x 대신에 뭐 한다? 마이너스 x 대입한다.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대입만 해서 정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식으로는 편할 텐데요. 이걸 그려봐 하면은 이제 그림이 개판이 돼요. 이제. 그러지 않겠어? 그림이 개판이 돼요. 여러분의 그림 실력을 알기 때문에 개판이 돼요. 그래서 그 그림에 약간 중심돌 같은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원 같은 경우는 누가 중심일 것 같아요? 원의 중심이 중심이에요. 그래프 그릴 때 얘부터 찍고 그리면 편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2차 함수는 뭐겠어요? 꼭지점이죠. 지수함수는요? 그래서 지수함수를 예로 듣고 그리는 게 편할 겁니다. 0,1. 왜? 이 그래프는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1을 지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A가 얼마든 관계없이 0을 대입하면 1 나올 테니까. 그렇죠? 지수함수는 항상 지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0,1. 얘를 기준으로 이제 평행 이동하고 하면 됩니다. 그 그리는 여러분 뭐냐면요. 보다시피 얘를 기준으로요. 한쪽을 그릴 때는 얘를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을 그릴 때는 이제 확 올리는 모양으로 그리는데요. 이건 참고로 정근선이 없어요. x가 증가하면 y는 증가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리함수처럼 이렇게 정근선이 있어서 증가하는 모양은 아니에요. 얘가 무슨 말인지 계속 증가하게 우상향이에요. 같은 우상향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뭐 y축과 안 만나잖아 이런 개념은 아니고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이죠. 오른쪽은 뭐라고요? 급상승. 이게 봐요. 급상승 하는 모양이고요. 반대편은 어떻죠? 이 점은 반대편은 좀 이제 천천히 완만하게 하방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한테 노하우가 그래프를 그려내야 되는데 그리라고 하면 개판이에요. 일단 기본이 그 개판인 걸 좀 단기간 안에 확 끌어당기려면은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점은 반드시 할 것이고 그럴 때는 이쪽은 휙 이쪽은 천천히. 이 천천히도 중요한 게 완만하게 할 때 얘를 기준은 어땠죠? 보다시피 이 한 칸이죠? 한 칸에 도달하지 않아요. 그래프는. 그쵸? 한 칸도 못 내려가죠. 왜? 이게 정근선이니까. 그걸 일단 염두에 두라는 얘기예요. 이 점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얘를 기준으로 한쪽은 쭉 올라가고 한쪽은 천천히 내려가되 얘부터 한 칸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걸 알아야 나중에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뒤집히는 모양 같은 거 나올 때 그래프 그리기 좀 편리할 거라는 얘기죠. 두 번째 얘기는 뭐냐? 그렇죠. 그래프가 하나만 나오면 재미가 없어서 그래프를 보통 몇 개 그려요? 2개 이상 그려놔요. 문제 보다 보면 알겠지만 지수함수도 2개 이상 그리고 로그함수도 2개 이상 그려. 이런 이미 배웠다고 2차 함수도 2개 이상 그려서 푸는 거 있지 않았어? 그래서 2차 함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거 하지 않았어? 안 했니? 뭐 잘라가지고 딱 붙이면 되잖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했을 텐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프 2개 이상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2개 이상 줄 때 첫 번째 밑을 같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y는 2x제곱이고 하나는 y는 2x 빼기 1제곱이야. 그럼 이 밑이 같잖아, 보다시피. 그럼 무슨 내용이지 이게 2개? 서로 평행 이동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평행 이동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라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지나고 이걸 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이런 그래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라서 이 넓이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가로는 항상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2 곱히면 하면 돼요. 이해 가죠? 두 개 이상의 그래프가 나오면 다음과 같이 평행이동 관계임을 이용하여 잘라 갖다 붙이면 딱 맞지 않을까라는 걸 응용해서 푼다는 거죠. 근데 밑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밑이 y는 2x제곱 2고요. 하나는 밑이 y는 3x제곱 3이에요. 근데 이 그래프도 어쨌든 0,1을 반드시 지나지 않을까요?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그래프 모두 0,1을 지나는데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두 그래프 모두 0,1 여기 지나갔지만 x가 1이면 얘는 2죠. 얘는 쉽게 하면 1,1을 지나가요. 그 x가 1이면 y가 3이죠. 1,3을 지나가고 그렇죠? 똑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는 2라는 좌표 여기를 지나가고 하나는 3이라는 좌표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가 이렇게 급상승하는 그래프라면 또 하나의 그래프는 이렇게 급상승하는 그래프예요. 이해가죠? 누가 3x제곱이겠어요? 파란색이 3x제곱 빨간색이 2x제곱 이해가? 재미있는 거는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파란색이 더 위에 있어요. 그쵸? x에 1을 대입하면 3, 2 x에 2를 대입하면 9와 4예요. 이쪽이 항상 더 크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은 항상 파란색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 간격이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이게 처음에 x에 1을 대입하면은 2와 3이라서 한 칸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x에 2를 대입하면 하나는 9고 하나는 4라서 한 차이 나요. 이게 이해가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칸이 점점 더 벌어져요. 이게 둘 다 엄청 빨리 커지지만 얘가 무시무시하게 빨리 커집니다. 3, 4, 5, 6 대입하면은 이건 막 몇천, 몇만 가는 동안 얘는 몇백밖에 안 오거든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어쨌든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쨌든 파란색, 빨간색이 파란색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어요. 점점 더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거는 왼쪽으로 가면은 오히려 빨강이 더 커요. 왜냐면 빨간색은 2분의 1배씩 반씩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파란색은 어때요? 얘는 3분의 1배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파란색은 더 낮은 모양이 그렇게 나오죠. 뭔 이해가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밑이 다른 그래프를 줄 겁니다. 근데 밑이 다른 그래프 역시 마찬가지 이 점을 지나가요. 이해가죠? 두 번째 할 얘기는 뭐냐면요. 밑이 서로 다른 그래프를 줄 겁니다. 그럴 때 이 점을 지난다는 사실은 변화가 없고요. 둘 다 정근선도 똑같아요. 대신에 둘이 어떤 관계가 있지 하면요. 두 그래프가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역전돼요. 그래프가 뒤집힌다고 한번. 이해가요? 왼쪽에서는 빨간색 그래프가 높이 있죠? 근데 오른쪽 가면은 파란색 그래프가 높이 있어요. 이 둘이 바뀌는 시점이 여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나중에 그래프 그리는 일이 생기면은 그걸 감안해 두고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는 거지. 앞에 얘기했던 정역, 치역, 정근선 이거는 뭐 별거 없어요. 한 번만 읽어보면 다 아는 것들이지만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밑이 같은 걸 주면요. 거의 10중 8구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입니다. 그걸 풀면 돼요. 다. 근데 밑이 다른 걸 주면요. 이걸 좀 아느냐,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에요. 자, 평행이동 나온 김에 평행이동까지 하고 나서 잠깐 한 문제 더 올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방금 했던 게 y는 2x제곱이라면 이거를 y축 대칭하면 뭐가 되겠느냐. y축 대칭하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얘는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2의 마이너스 1제곱 x제곱.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자, 이 그래프가 아까 얘기했죠?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0,y에 점 찍고 한쪽으로 쭉 올리시고 한쪽은 천천히 내리시되 x축에 닿지 않게 그리면 됩니다. 이런 그래프거든요? 이해가죠? 그럼 이걸 y축 대칭하는 거잖아요. 이 그래프는. 그러면 0,1을 지난다는 거에는 변화가 없지만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왼쪽으로 쭉 올라가겠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해가죠? 왼쪽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모양을 y축에 대칭해보겠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옵니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내용은 똑같아요. 정의역은요? 정의역? 실수 전체. 좌우로는 그래프가 다 그려지니까.
치역은요? 위아래거든요. x축 위쪽만 그려지죠? 0보다 크다. y는 0보다 크다. 정근선은요? 똑같아. 정근선도 x축. x축. 차이점이 있다면 뭐라고? 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이지만 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 0,1 기준으로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 라고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화시킨다면은 요게 이제 밑이 1보다 큰 경우, 요건 이제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죠.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내려가는 모양이다. 이런 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요걸 이용해서 내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간단하게 이제 좀 응용하는 문제 간단한 거 하나만 보여줄게요. 간단히 정리부터 할게요. 여러분이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건 무슨 함수? 지수함수. 변수가 지수에 있는 함수, 지수함수. 크게 모양은 두 개로 나눠서 접근할 겁니다. 밑이 1보다 크냐? 이런 식으로. 밑이 0과 1 사이냐? 이거는 마치 얘의 역수냐라는 질문이라서, 그치? 역수냐라는 질문과 똑같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y 대칭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a가 1보다 크면요,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라? 일단은 0,1을 반드시 지나면서 오른쪽은 올라가고 왼쪽은 내려가는데 x축에 닿지 않는 모양이 될 거예요. 그쵸? 곡선이 한 번에 좀 이렇게 매끄럽게 나와야 되는데 안 예쁘네요. 얘는 어떻죠? 하면은 얘는 마찬가지인 게 0,1을 기준으로 왼쪽은 올라가고요, 오른쪽은 내려가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겠죠? 그래놓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두 개짜리입니다. y는 ax제곱과 y는 bx제곱. 이렇게 밑이 다른 거 두 개를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둘 다 1보다 커. 근데 a가 좀 더 커. 이렇다면 그래프는 어떻게 나올까? 한다면 둘 다 이 모양이에요. 뭐라고요? 0,1을 쌓으면서 오른쪽 올라가고 왼쪽 내려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둘은 역전되는 모양으로 빨간색을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면 파란색은 더 높게 더 낮게 나옵니다.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네. 누가 이제 빨강이고 누가 파랑인지 찾으면 돼요, 여러분은 이제. 이걸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x좌표 1을 대입한다는 거 보세요. 이렇게. 이거 1,a점 지나갈 거예요. 그쵸? 얘는 1,b점 지나갈 거고. 맞죠?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보다 높은 좌표가 a 아닐까요, 여기? 여기는 b고, 그쵸? 여기 1이니까 1보다 b가 더 크고 a가 더 크고 여기가 1,a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얘의 그래프예요. y는 ax죠. 파란색이 y는 bx고의 그래프입니다. 여기까지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하나 더 해볼게요. 만약에 아까처럼 y는 ax제곱과 y는 bx제곱이 있는데 이번에는 둘 다 0과 1 사이입니다. 근데 a가 좀 더 커요. 그거보다 b보다는. 두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비교해봐라 한다면은 이번에는 밑이 둘 다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둘 다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역전되는 게 나올 겁니다. 둘 다 어딜 지나간다고? 둘 다 0,1 여길 지나간다. 반드시. 만약에 내가 빨간색을 편의상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다면 파란색은 어떻게 그릴 건데 더 낮게 그렸으면 이쪽은 더 높게 나와야 된다. 그래프가.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누가 빨강이고 누가 파랑인가요? ax제곱이 빨강인가요? 파랑인가요? 어떻게 찾지? 헷갈리면 뭐라고요? 1을 대입합니다. x에 1을 대입해보세요. 이렇게. 이거 1,a 지난다니까요? 이해가죠? 이거 1,b 지나가나요? 그쵸? a가 더 크죠? 1을 대입했을 때 높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고? 파란색이네? 그치?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 거죠. 대소 다음과 같이 나와요. 그치? 그래서 파란색을 지나는 게 1,a 제 파란색이 y는 ax제곱이구나. 빨간색이 y는 bx제곱이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a 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져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헷갈려집니다. 특히 0과 1 사이일 때는요.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역전되는 거야, 그래프는. 0,1을 기준해서. 근데 대신에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릴 거고,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모양으로 그릴 거고, 그 밑에 계소가 있다면은 역전되는 게 나올 거야, 그래프는. 근데 누가 누구지 찾고 싶을 때는 한 점을 대입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저께 3학년들한테 3학년 수능이 이제 39일밖에 안 남았어요. 3학년 수능이 39일이고 여러분은 2년밖에 안 남았죠, 이제. 아마 여러분이 수능 볼 때쯤이면은 11월 달에 수능 보겠죠? 올해야 어쩔 수 없이 12월 달에 보지만 여러분이 수능 볼 때는 아마 11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볼 텐데요.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쵸? 2년 후에 그 자유를 만끽하려면 그만큼 고생도 해야 돼. 내가 제일 안 잊고 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저기에서 수능 관련 할인 이벤트를 해요. 그런 거 알죠? 뭐 수험표 갖고 오면은 뭐 30% DC 해준다 이런 거 있어요. 그쵸? 솔직히 그거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충분히 누릴 가치가 있어요. 그거를. 그거 해주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야, 니도 고생 많았구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충분히 누릴 가치가 있는데 그냥 대충 있다가 한 애들은 솔직히 누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세금을 되게 열심히 내. 이런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겠지. 이해가? 뭐 도둑이 들었어 하면은 경찰 출동해가지고 도둑 잡아주고 이래야겠지만 세금 내라고 하는데 세금도 빼어먹고 안 내고 도망쳐 다니고 이런 놈들이 사고 당하면은 왠지 우리들 마음속에는 쌤통이다 이 새끼 이런 말 들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그만큼 대가를 얻어가는 거지. 노는 애들이 수능 봤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할인받고 하는 거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 할인의 모든 피해는 다른 소비자가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해가 무슨 말인지? 할인해 주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메꿔준단 말이야, 결국. 정신 차려! 수능 보는 친구들한테 어저께 모의고사 줬더니 거기 문제 중에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게. A는 1보다 큰 자연수고요.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 위에 한 점 이거부터 할까 차라리? 이 그래프의 Y 절편을 A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위에 한 점을 B 를 할 때 삼각형 OAB가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자. OB와 AB가 같다. 가 되도록 하는 삼각형 OAB가 얘가 삼각형인데 정수 A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여러분이 배운 지식으로 풀 수 있어요. 좀 어렵긴 하지만 현재까지 여러분이 배운 지식으로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현재까지 여러분이 배운 지식. 오늘 수업 들은 내용만 갖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좀 어렵긴 해요. 푸는 게 좀 빠듯하긴 할 텐데 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어제 잠깐 얘기했죠. 여러분이 개념 배우는 거랑 실제 문제랑 괴리감이 이만큼이에요. 배운 건 그냥 이거밖에 안 배웠는데 왜 이런 걸 풀어요? 갑자기 하는 거죠. 괴리감은 어쨌든 커요. 이걸 다 손댈 수 없어. 우리는 문제는 따로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일단 차근차근 해봅시다.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요? 이게요 마이너스 x제곱부터 겁내지 마시고 y는 이게 자연수라며 어쨌든 a는 자연수라며 뭐 2던 3이던 4던 그치? 4의 마이너스 x제곱이 이게 4분의 1 x제곱 이런 거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이게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a분의 1의 x제곱 같은 거잖아요. 이게 a의 마이너스 1제곱의 x제곱 이런 거니까 그치? 여기 자연수 넣으면 이 값이 1보다 작은 건 이해가지.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나와야 한다는 얘기야? 감소함수라 일단 그치? 그러니까 여기 0,1을 지나가는 모양으로
내려가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에요. 그러고 나서 y 절편을 a를 하자고 했으니까 여기가 a가 되겠네. 그래프 위에 한 점을 b를 하자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 적당하게 b 잡을 거예요. 그렇죠? b가 여기 이쪽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잡을 건데요. OB랑 O의 AB랑 같게 잡을 겁니다. O가 여기니까 B, A, B 뭐 대충 눈대적으로 여기 있죠? 이해가요? B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래서 OB랑 OA랑 같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얘가 삼각형이 돼야 돼요. 저거 딱 그린 순간 벌써 느낌이 팍 왔을 것 같은데 이등변 삼각형이 얘가 삼각형 되려면 어때야 될까? 응? 아니 두각이 같은 건 이등변 삼각형이 같은 거고 그거는 이등변 삼각형이 얘가 삼각형이 돼야 돼요. 어때야 될까요? 이 꼭지각이 예각이 돼야 돼요. 얘네가 예각인 건 당연하거든요. 얘네가 둔각일 순 없잖아? 그렇잖아? 두각이 같은데 어떻게 이게 둔각이 돼? 내각의 합이 180도인데 안 그래? 두각이 모두 직각일 수도 없고요. 참고로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 두각은 예각일 거예요. 얘만 예각이면 되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몰라 뭐 이거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은 여기 좌표를 뭐 A, A가 있구나 뭐 B, A, B 마이너스 B 정도 놓고선 뭐 거리 공식 쓰나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랬다가는 답이 없어요, 진짜. 노답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일단 떠올려야 되거든요. 점과 점 사이 거리로 접근해서는 문제가 못 풀어요.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야 되냐? B점의 위치는 y 2분의 1대입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y 2분의 1과 만나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수직 이등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등분 상태입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B점의 좌표는 뭐예요? 콤마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일단. 그렇죠? 콤마 2분의 1.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각을 찾기 위해서 뭐 피타고라성이 있을 건가? 그러긴 힘들고요. 조금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쓸 거냐면은 직각삼각형이 되는 걸 찾을 겁니다, 일단. 이게 직각삼각형 되려면 다시 말해서 직각 이등변이죠. B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B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이래야 이게 직각 이등변이 돼요. 그쵸? 그래 안 그래? 직각 이등변. 무슨 말 이해가? 그럼 여기 좌표가 얼마일 것 같아요? 아니야. 잘 생각해봐. 이게 직각 이등변이 되려면요. 여기 X표 얼마일 것 같아요? 2번. 뭐? 2분의 루트. 아니야. 자, 생각해봐! 아, 그림 이렇게 기깔나게 잘 그려졌는데 뭐 풀어? 여기 얼마예요? 좌표가? 이런 시지랄. 여기 얼마예요? 좌표가? 어? 2분의 1이야. 한장 먹었네.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해갔어? 이거 몇 도야? 45도. 여기도 몇 도야? 45도. 1대1대 루트 이거 아니야? 1대1 아니야? 1대1? 이랑 같지 않아? 이게 D가 2분의 1 아니야? 이 높이가? 여기 2분의 1 아니야? 이거? 몰라 이거? 못해? 여기 좌표 2분의 1이죠? 따라서 요점의 좌표가 2분의 1,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지나는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밑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일단 B라고 해보자. 이게 밑이 B짜리인 지수함수면 이런 그래프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런 그래프. 이해가? 어떤 자연사고 생각을 하고 B는. 이 그래프가 여기를 정확히 통과한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얘기야? 이 그래프가 얘를 지나간다고. B를 구할 수 있겠네. 그쵸? 2분의 1과 2분의 1 대입하라고 2분의 1은 B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게 뭔 뜻이야? 이게 이 뜻이야. 이해가요? 그럼 2분의 1이랑 루트 B분의 1이랑 같아요. B가 얼마예요? 4죠. 이해가? 그러니까 B가 4면은 그래프가 이 점선처럼 나올 것이고 그러면 B점 잡았을 때 이 삼각형이 뭐?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돼요.
그거보다 먼 점을 B점이 지난다면 예각이 됩니다. 이제 이게.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밑이 4짜리인 이 함수라며. 그걸 이 파란색은 이제 밑이 A짜리잖아, 얘. A는 4보다 어때야 될까? 라는 거죠. 어? 작아야 돼요? 왜 A가 4보다 작아야 되죠? A를 봤을 때 B가 더 커요.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점선의 그래프가 얘, 실선의 그래프가 얘예요. 그렇죠? 1을 대입하면요. 실선 쪽이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이해 가요? 하나는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하나는 점선은 y는 4의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1을 대입하면 이거 1,a분의 1이죠. 이거 1,4분의 1이죠. 그렇죠? 이게 얘보다 더 커야 돼요. 그러면 a는 4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1보다 큰 자연수라며. a의 범위는 1과 4 사이. 정수 a의 값은 뭐가 있어? 2와 3이죠. 합은 5입니다. 지금 방금 푼 문제가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종합형 같은 거 일종의, 그쵸? 더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거가 끝이에요. 그 내용이 다밖에 없어. 대신에 이렇게 예가삼각형 어떻게 찾아? 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각삼각형보다 멀리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 아이디어는 사실 중딩 거예요. 이게 왜 멀리 있으면 예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테크닉적인 게 추가될 뿐 내용 자체는 더 추가된 거 없잖아.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수함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겠죠. 야,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거겠죠. 안 그래요? 예각을 찾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생각하면 보통 이거 아니야? 얘가 생각하면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작다. 이거 만족하면은 각 A가 예각. 이거 아니었어? 이걸로 안 풀고 지금과 같이 직각 찾아가지고 멀리 있으면 돼 풀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아이디어인 거고 이런 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쌓는 수밖에 없어 솔직히. 외울 수도 없잖아. 야, 이런 거 100개 풀어봐. 100번 이런 거 나올 거예요 분명히. 100개의 서로 다른 이런 개념이 나올 거라고요. 그때마다 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왜 멀리 있는 게 예각인지 알겠어요? 이건 중2 때 했던 거잖아.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 원주각 90도. 그러면 이 반원보다 멀리 점 찍어서 이렇게 각을 그리면 이건 몇 도일 것 같아? 45도? 얘가 왜 예각인데? 더 머니까라고 하긴 그렇고 멀리 잡았으므로 이렇게 보도선을 그리면요 이게 직각이에요. 이거 두 개 합쳐야 직각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각은 예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얘랑 고정점이니까 이걸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이 원보다 멀리 쓰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심오하게 안 들어가도 어쨌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멀리 가면 예각이라는 거. 이해가 재미없어? 재밌지? 이게 결국은 마음가짐의 차이야. 마음가짐의 차이.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잘 나오고 이런 거의 차이는 더 마음가짐의 차이야. 성적 잘 나온 애들한테 공부를 왜 하니? 공부 재밌니? 이렇게 물어보면 걔들도 재밌다는 얘기 안 해요. 공부 재밌는 사람이 누가 있어? 공부는 다 재미없어. 시험 보고 성적 내고 성적 얼마나 나올까 조마조마하고 그걸 누가 재밌어해. 근데 하라고 하면 잘해요. 본인이 필요함을 느끼니까 하는 거죠. 그렇지? 태도의 차이라고. 태도를 일단 바꾸는 게 중요해. 암만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뭐 좋은 말을 해서 나쁜 말을 하든 본인이 어쨌든 각성할 만한 계기가 하나 있어야 돼. 각성. 너희는 아직 내가 봤을 때는 아직 각성 전 단계야. 물론 이 중에 몇몇 사람들은 각성 비슷한 거 경험한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승반을 하는 경험이 있다. 너무 재밌는 거야 승반했더니 수업이. 갑자기 내가 공부를 막 잘하게 된 것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재밌어졌어. 라든지 아니면 뭐 가정 형편. 응? 실제로
사례를 들어주면요. 요거는 누가 끊고 합시다.